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정상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라운드가 끝나고 6라운드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 뭐 LG배도 있었고 또 네. 몽백카페 통합 예선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세계대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선수들이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이제 다시 그 세계적인 기사들이 총출동하는 중국 갑조리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경기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라운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 선수 9명이 출전을 했어요. 네, 성적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4승 5패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기대를 모았던 김지석 선수나 박정환 선수가 패점을 안았는데 전반적으로 올 시즌 지금까지는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반타작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한국 선수들이 앞으로 좀 더 활약을 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지난 5라운드에 설현준 선수가 첫 출전을 했죠. 네, 첫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 좀 패했고요. 네. 그 뒤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설현주 선수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약간 네.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 내 주전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또 네.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게 이 단체전에서의 또 하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 7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지난 라운드보다 더 좋은 성적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올리고 있을까요? 한국 선수 출전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8승 18패 성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는 신진서 구단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한국 랭킹 탑 10 중에 7명의 선수들이 올해 갑조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적이 50%라면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고요. 특히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랭킹 1위 박정환 선수가 2연승 후 3연패 부진에 빠지면서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제 저우리양 선수에게 패하면서 일단 좀 컨디션 회복이 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김수석 구단의 부진이에요. 네. 그 외에 신진서 구단은 자기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이동훈 선수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갑조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갑조리그 첫 출전하고 있는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도 좋은 성적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속해 있는 중심 베이징 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도 개인 성적 2승 1패로 팀이 선두로 올라서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신진서 선수가 속한 팀이나 박하민 선수가 속한 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두팀 6위에 자리했고요. 이동훈 선수의 용원 명성 항저우팀 8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는 라싸와 또 웨이팡팀 이 하위권에 처져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설현준 선수는 단 한 번밖에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팀 내에서 뭐 천지재 선수나 추희찬 선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주전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활약을 함에 따라서 좀 더 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겠고 강동윤 선수는 사실 뭐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부진에 빠져 있지는 않은데 다른 팀원들이 부진에 빠지면서 현재는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네, 김지석 선수 지금까지 자신이 부진해서 팀도 약간 중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뭐 김지석 선수 하면 지난 몇 년간 갑조리그에서 맹활약을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뭐 부진을 이겨내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김지석 선수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 준비했습니다. 89년생, 97년생의 기사이고요. 2003년, 200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국 랭킹은 각각 3위와 1위에 자리해 있네요. 김지석 구단이 최근에 랭킹 점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위에서 6위까지 한국 랭킹이 굉장히 혼전 상황인데 극 최근에는 또 LG배에서 그것을 부진을 털어내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3위로서의 자존심을 좀 지키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대국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커제 구단하면 세계 탑 기사입니다. 네. 하지만 커제 구단에게 누가 가장 좀 상대가 껄끄럽냐면 분명 그 중에 한 명은 김지석 구단이란 말이죠. 네.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결 신진서 구단과 토자시 구단. 자, 이렇게 이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장전일 것 같았었는데요. 일반전에서 만났어요. 네, 터자시 선수가 속한 중심 베이징 팀에서는 천야오의 선수가 주장으로 나오고 신진서 선수가 속한 수버랑조 팀에서는 렌샤오 선수가 주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진서 선수는 5번의 출전에서 전부 주장전을 맡았었는데요.
일단 상대 팀의 주장이 유력했던 천야오의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네. 팀에서 신진서 선수를 주장전이 아닌 다른 일반전으로 끌어내려서 일단 터자시 선수와의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고요. 하지만 터자시 구단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현재까지 오전 5승이고 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인류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 신진서 구단과 터자시 구단의 대결 이 두 판을 준비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은 저는 이 두 선수의 상성을 말하고 싶어요. 김지석 구단 하면 가장 껄끄러운 기사로 판팅이 선수를 꼽곤 하는데요. 굉장히 네. 단단하게 두면서 기본기가 튼실하고 기다리면서 두는 선수. 이런 선수를 조금 갑갑해합니다. 네. 근데 커제 선수나 뭐 미위팅 선수 이런 중국 랭킹 탑 선수들은 사실 깊은 면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 결과가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대진이 잘 붙었네요. 네. 그렇다면 신진서 구단과 터자시 구단의 대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상대 전적이나 각국의 랭킹 면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진서 선수의 컨디션이 괜찮아요. 근데 네. 또 반대로 터자시 선수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오전 5승을 거둘 만큼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최근 기세가 좋은 두 선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주 수준 높은 대국 내용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생각 시간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저장과 샤먼의 대결. 자, 주장전에서는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이, 또 속기전에서는 통멍청 선수와 판인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커제 선수가 속해 있는 샤먼 팀에는 한국의 박하민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네. 오늘 박하민 선수는 김지석 선수가 속한 팀의 탄샤오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그 외 일반 대국에서는 저장팀의 장타오, 샤먼팀의 펑리아오 선수의 대결,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선수가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와 신진서 선수 이외에도 강동윤, 김명훈, 이동훈, 박하민, 박정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오늘 7명의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김지석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에서 지금까지 상대 전적, 김지석 선수가 6승 5패로 앞서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대결에선 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김지석 구단이 갚아야 할 빚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 외에도 또 우리 한국 선수가 출전한 주장전도 많이 있는데요. 이동훈 선수는 스웨 선수와 만났고요. 박정환 선수는 판율러 선수와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중국 갑조 리그에서 각 팀의 주장을 맡는 선수들은 대부분 세계대회 우승을 했거나 혹은 우승에 근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꾸준하게 성적을 기록하는 것이 참 어렵죠. 네. 김지석 구단도 지금까지 몇 년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 시즌에는 약간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2012년부터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출전한 그 해에는 10전 전승을 거두었고요. 항상 좋은 성적을 올렸었는데 또 작년에는 8승 2패의 성적을 올렸었죠. 네, 지금까지 총 전적에선 66승 33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마 올해가 가장 부진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김지석 선수가 누굽니까? 바로 이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2018 갑조리가 끝이 나고 나서 모든 팀에서 김지석 구단을 원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정도로 중국 갑조리그에서의 맹활약이 인정받고 있다가 올 시즌에 부진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팀에 대한 미안함, 부담감 이런 게 분명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지석 구단이 지금까지 상대한 선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김지석 구단이 이런 성적을 기록하면 안 되는 선수들과 만났는데 패했습니다. 네. 천지찌엔 선수, 아주 어린 2000년생 신예 기사에게 패했고요. 지금까지 거의 만나면 항상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우강야 선수에게도 지난 라운드에서 패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야오위안허, 2라운드에서는 파닐로 선수에게 패했고요. 네. 물론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고 김지석 구단이 충분히 질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선수들에게 연이어서 패점을 안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네. 중국 최강자 커제 구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판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수 붙이나요? 치받나요? 네, 치받았습니다. 간명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치받아 갔다면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냥 먼저 붙여가고요. 네, 여기 치받는 교환하지 않고 그냥 여기를 붙였다면 흙은 젖히고 그때 와서 치받으면 흙은 여기를 막는 것은 이쪽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늘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쪽을 나오고 이렇게 끊는 수. 최근에 거의 한 5판에 한 판 정도는 이런 정석이 나올 정도로 네. 대유행을 하는 그런 정석 진행인데요. 일단 실전에 이 진행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이렇게 두고 호구 치고 이을 때 여기를 호구 치고 이 장면에서는 하나 아껴두고 여기서 먼저 단수 치고 날짜를 씌우는 것도 있고요. 흙은 뭐 이렇게 두거나 혹은 여기를 호구 치고 여기를 붙이는 이런 진행도 있는데요. 네. 뭐 교환 없이 붙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진행이 됩니다. 일단 커제 구단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김지석 네. 구단이 좀 더 간명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흙도 손을 돌리겠네요. 마찬가지로 3-3을 침입합니다. 네. 여기서 백도 뭐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배석에서 우상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3-3을 들어갔을 때에는 여기를 막고 2단 젖히는 진행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한 번의 간명한 정석으로 결말이 지어지죠. 이게 반대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와 또 이렇게 정석이 완성이 되었을 때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하게 됩니다.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는 어떤 의도인 건가요? 방금 전의 진행에서는 뭐 이런 뜻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네. 흙이 이 빵따냄을 뭔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흙이 여기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밀어야 합니다. 여기 날일자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양쪽을 모두 하기가 지금 형태에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백이 이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상변 쪽이 백이 이미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뭐 서로 큰 가치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2단 젖힘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2단 젖혀서 정리가 되었을 때 흙도 불만이 없기 때문에 3-3에 침입을 하겠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좋은 건 아니고요. 뭐 서로 충분히 둘만한 진행입니다. 앞서 그 설명드린 거에 더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석으로 흘러갔을 때 흙이 이제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여기 끊어서 상변 쪽을 차지하는 진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이 이게 불만이 없는 게 그냥 이렇게 참아두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날일자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틀어 막혔지만 여기를 갈 수 있다면 이 정석 네. 진행이 불만이 없습니다. 거의 맛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가만히 늘었네요. 가만히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쪽과 비슷한 형태로 완성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날일자를 갈 수도 있고 흙이 밀어갈 수도 있는데 형태 자체는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2단 젖혀서 귀를 차지하는 것과 지금 이 변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선우수가 뒤바뀝니다. 아, 실리는 백이 조금 손해를 보지만 네. 아까는 후수로 끝나는 정석에서 이제는 선수로 끝나는 정석으로 뒤바뀌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다른 곳으로 먼저 향할 수 있습니다. 아, 김지석 선수는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발빠르게 좀 포석을 짜고 싶었던 거군요. 네, 뭐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발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김지석 구단. 어느 자리가 가고 싶을까요? 자, 좌변도 넓어 보이고 지금 하변도 넓어 보이고요. 이렇게 서로 큰 모양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 가고 싶은 자리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포석이 네. 제 기억으로는 4라운드에서 커제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만났을 때 포석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기억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포석에 대한 어떤 연구도 김지석 구단이 충분히 있었을 테고 커제 구단이 흑번일 때 이렇게 화점, 소목, 두 칸 굳힘하는 것은 최근에 거의 웬만하면 이 포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LG배에서 나연 선수와 만났을 때도 이 포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지석 구단도 포석 연구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바둑에 임할 겁니다. 네. 역시 귀를 지켰습니다. 요즘 유행 포석이군요. 예전엔 좀 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요. 기억력이 있어서요. 그 당시 커제 구단이 이쪽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대국에서는 역시 네, 갈라치네요.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네. 그 자리가 아니라면 또 어느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뭐 딱히 두고 싶은 곳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뭐 최근에 유행하는 이 어깨 짚는 수를 충분히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갈라치는 수가 가장 평범하긴 합니다. 네. 일단 바짝 다가 선수, 제 기억에 신진서 선수는 한 발 덜 다가섰는데요. 아,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여기 바짝 다가 선수가 좀 더 일감에 가까운데 왜 네. 여기까지 다가섰을까?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연구를 굉장히 신진서 선수가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자신감을 갖고 여기를 다가섰을 것 같지만 좀 더 일감에 가까운 수는 사실 지금 실전에 김지석 선수가 선택한 이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진서 선수가 왜 눈목자로 두었는가? 그리고 허재 선수는 바짝 다가서면 어디를 준비했는가는 지금 이수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가왔는데 이 흑 한 점을 갈라친 한 점을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침입을 했어요. 네. 혹시 무리는 아닌가요? 예전의 발상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법인데요. 네. 뭐 최근엔 저런 발상이 워낙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다 보니까 뭐 크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커제 구단하면 전투력이 워낙 뛰어난 기사라서요. 네. 저런 식으로 급전을 몰고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약간 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커제 구단의 생각은 어떤 것일지. 일단 바깥쪽에서 이렇게 붙여서 대응을 하는 것은 여기를 끼워서 당장 뭔가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흑이 그렇게 무리한 느낌은 아닙니다. 백이 안에서 다 살려주는 것은
일단 실리가 워낙 돋보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커제 구단도 만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여기서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한다면 역시 안쪽에서 붙이고 여기를 늘면 뭐 이쪽으로 내려선다든지 혹은 마늘모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는 것이 좀 더 전투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차지할 건 다 차지해놓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군요. 역시 그 선택이네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김지석 구단의 어떤 멘탈 부분에서의 장점이 확연한 그런 게 있는데요. 상대가 뭐 엄청나게 속기로 두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두든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오면 스스로가 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 실력의 고하와 상관없이 어떤 선수들의 성향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런데 김지석 구단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바둑을 좀 더 믿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또 상대의 기풍이 어떻냐에 따라서 크게 뭐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미이팅 선수나 커제 구단 같이 좀 상대를 흔들어가는 류의 기풍에게 강점을 보이는 것 같고요. 커제 구단 결국 보강을 했습니다. 하나 응수타진만 해놓고 벌려둔 건데요. 네,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네. 확실히 평범한 발상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여기를 잡히는 자세가 뭐 이쪽의 교환이 크게 손해가 아니다 이런 판단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3-3을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또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활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한 번 더 투자해서 그쪽을 제압을 한다면 백의 자세가 좋긴 하지만 흑도 발빠르게 행마를 해서 뭐 불만은 없다 이런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백이 손을 뺀다면 그때는 여기를 늘어서 이 싸움은 한번 여기 돌이 오고 나서 싸우는 것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만약에 먼저 여기 흑돌이 오고 나서 백이 다른 곳을 두었을 때 그때 여기를 들어갔다면 이제는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이 약한지가 조금 뒤바뀌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여기 하나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두 칸을 벌려서 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른 곳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네요. 두텁게 잡아두었습니다. 네. 또 이런 게 김지석 구단 바둑이에요. 네. 상대가 분명 변화구를 던졌는데 그냥 자기가 믿는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 흘러가게 만듭니다. 일단 서로가 어떤 이게 형태가 어떨지에 대한 평가를 좀 달리하고 있고요. 그럼 아주 재미있는 그런 판단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중국 갑조 리그 참가하던 초창기에 커제 구단과 같은 팀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커제 구단이 아주 어린 신예 기사여가지고 뭐 김지석 구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지석 구단이 좀 뭐 기여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할 문제도 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커제 구단이 지금보다는 한참 실력이 약할 때에도 수익기나 사활 실력만큼은 그렇게 대단했다고 해요. 김지석 구단의 수익기도 유명하잖아요. 네. 대부분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은 사실 수익기가 뭐 약하고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은 뭐 엄청난 레벨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활 능력을 보이는 선수와 뭐 약간 그 중에서 뒤처지는 선수는 존재할 뿐이죠. 굳이 따지면 커제 구단과 김지석 구단은 그 중에서도 탑 레벨에서도 손꼽히는 네. 그런 수익기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입니다. 김지석 구단은 또 본인이 직접 창작한 사활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풀어보셨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좀 몇 문제 풀다가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네. 그렇군요.
많은 그 기사들의 반응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뭐 일단 김지석 구단이 낸 사활은 좀 어렵다는 반응이 많죠. 프로들에게도 프로들도 네, 어렵군요.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 어떤 사활책이 나왔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바둑팬의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프로들이 바라봤을 때 창작 사활집이 나오면 딱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바둑판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없었던 맥점을 아주 신선하게 제공하느냐 아니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김지석 구단의 사활은 난이도 쪽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나온 창작 사활집 중에 이제 일본의 고노린 구단이 낸 사활집이 있는데 그 사활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신선한 맥점 그런 걸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젊은 기사인 송규상 프로와 네. 홍무진 프로가 공동으로 제작한 또 사활집이 있는데요. 그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요. 기사들이 재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활을 푸는 것과 또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수는 커제구단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 더 도발적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의식했나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김지석 구단의 기풍, 기질 이런 걸로는 이런 식으로 와주면 좋습니다. 저런- 오히려 더 좋아하는군요. 네. 자신의 진영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나서 네. 간단하게 멀리를 내다보는 기풍을 좀 더 가깝게 하고요. 이렇게 상대가 먼저 부딪혀오는 것은 김지석 구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판이 짜이는 것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이 한 점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하면 반대쪽에서 다가서는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일단 그 수를 선택을 하진 않았고요. 그 수를 선택했을 때 흑도 아마 이 한 점을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뭐 반대쪽에서 다가선다거나 아니면 이 교환만 하고 다른 큰 자리를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이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김지석 구단도 반대쪽에서 다가서기보다는 일단 위쪽을 젖혀서 흙을 다른 곳으로 빠르게 손 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김지석 구단이 확실히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죠. 갑조 리그에서의 부진한 성적뿐만이 아니라 GS 칼텍스의 결승에서 신진서 구단에게 완패를 당했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가장 최근 대국에서는 그래도 LG배 8강에 진출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미가 보일 때 커제 구단을 꺾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진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것도 누구에게 승리를 거두느냐가 또 다르잖아요. 네. 김지석 구단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도 초반에 한 2연패를 당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임에도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 심리 상태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3라운드 때 앞서 중국 갑조 리그에서 항상 대국하던 선수들보다 한참 랭킹이 낮은 그러면서도 어린 천즈제 선수와 만났을 때 이제는 이거는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걸 져서는 팀에 갑자기 확 부담감을 안게 된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그러다가 4라운드에서 또 다른 중국을 대표하는 강자, 세계대 우승자 출신의 시아오라오 선수를 꺾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풀 벗어났는데 또 지난 라운드에 우강야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아마 이 대결을 할 때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무리 이 초일류의 기사라도 부담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군요. 오히려 초일류 선수니까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신예 선수이면 본인이 연패를 당했을 때 네. 팀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그런 거로부터는 그래도 주장 선수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음, 주장 선수들,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뭐 중국 갑조리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바둑리그나 여자 바둑리그나 모든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주장을 맡는 선수들이 훨씬 더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승부를 하는 한 이런 부담감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뭐 냉정한 승부 세계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또 네. 그만큼 평가받는 선수들이 훨씬 고액의 그 대국료를 받으면서 지금 갑조리그 진출해 있잖아요. 네. 역시 커제 구단이 좀 발빠르게 두려는 것을 이제 김지석 구단이 방해를 하고 있고요. 그냥 이쪽을 다가서는 것보다는 하나 젖히고 이렇게 실전처럼 다가섰을 때 좀 더 흙이 이쪽을 둘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의 형태에서는 빠져두는 것까지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 배석에서는 빠지는 수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필요가 없는 자리까지는 아니고요. 좋은 자리면 분명합니다. 아마 커제 구단의 다음 수도 여기일 거예요. 근데 백이 여기를 늘면 그전에도 여기 한 번 더 투자해서 단단하게 지켰고 앞으로도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형태인데 이쪽 저쪽에서 너무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반대로 흙이 뭐 여기를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백의 형태가 너무 똘똘 뭉쳐서 흙에게 발빠름을 허용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중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백도 벌리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 쪽으로 밀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반대쪽에서 다가서는 자리가 분명 꽤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곳을 두었을 때에는 백도 일단 여기를 하나 눌러서 이쪽을 덮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조금 깝깝합니다. 네. 다가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 101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다음 수는 일감대로 둔다면 여기 밀어 올려야 되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네. 백도 당장 이 흙에 대한 강렬한 공격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모양을 구축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다음 수인데요. 제가 흙이라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손 빼는 것입니다. 이쪽을 백이도도 둘 곳이 없는데 흙이도도 별로 둘 곳은 없어 보여요. 이런데 단수 치는 것도 어차피 백돌이 강한데 또 한 번 단수 쳐봤자 백돌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큰 곳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큰 곳이라면 그렇다면 뭐 이런 자리가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이 더 이상 하변의 102점에게도 뭐 압박하는 수는 마땅치가 않은 건가요? 별로 둘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압박을 한다면 뭐 이런데 모자 씌우는 정도인데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면 이게 득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눈목자 사이가 나중에 반격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 한 칸 띄는 순간 이 귀 쪽으로도 여기를 붙여서 이런데 끊었을 때 좀 뒷맛이 고약해지고요. 네. 이곳이나 이곳을 끊었을 때 뒷맛이 나쁘고 해서 지금은 제가 흙이라면 일감은 손 빼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흙이 치열하게 저하기 쪽을 노릴 때에는 여기를 찌르고 들여다보는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 치받아서 이쪽에 흙돌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통렬하게 이 부분을 노릴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은 좌변 쪽에 흙 두 점이 여기가 닫히기 때문에 이것을 둘지는 좀 의문이지만 주변 상황이 흙이 두텁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맛은 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맛을 노리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침입하는 교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딱 지금 국면에서 여기다 싶은 그런 수를 일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흙이라면 일감으로 여기 두는 것 말고 다른 게 잘 떠오르지 않는데 커제구단은 또 워낙 그런 감각적인 면에서 남들과 다른 발상을 보여준 그런 아주 창의적인 선수이고 좀 더 격렬한 수를 즐겨주니까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세 점 쪽을 좀 더 압박하네요.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도를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판을 이끌어 가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두어지고 보니까 여기를 백이 뒀을 때와 흙이 뒀을 때도 분명 차이가 존재하네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백돌이 거듭 이제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한 칸을 띄어서 백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흙이 한 칸을 띄니까 오히려 흙이 백돌을 먼저 성공을 가하는 그런 자세라서요. 두어지고 보니까 좋은 자리네요. 참 저런 자리는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두터움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바둑에서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큰 곳보다 급한 곳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쪽을 말씀드린 게 큰 곳이라면 여기가 좀 더 급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를 보니까 느낌이 이쪽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대세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집으로 환산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이 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기를 가서 여기를 맞는 것보다는 여기를 한 칸 띄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여기를 두고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는 수법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행마를 구하는군요. 지금의 배석에서는 저런 진행이 여러 차례 실전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행마를 할 때도 좀 맥점처럼 보여지는데요. 단순히 한 칸으로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로 먼저 붙여서 리듬을 구하는 행마법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이번에는 신진서 구단과 터자시 구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수볼 항저우와 토자시 선수가 속해 있는 중심 베이징 팀의 대결입니다. 수볼 항저우 홈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장전에서는 렌샤오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가 만났고요. 속기전에서는 리친청 선수와 한희저우 선수가 만났습니다.
또 중심 베이징 팀에는 우리 한국 선수 김명훈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수볼 항저우의 셰커 선수와 일반 대국에서 만났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100번, 토자시 구단의 100번. 지금까지 두 번의 만남에서 신진서 구단이 터자시 구단에게 두 번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요. 한 번은 LG배 16강에서 또 한 번은 이 한국 바둑리그 우승팀과 중국 바둑리그 우승팀이 맞붙는 한중 바둑리그 우승자 대항전, 거기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토자시 선수는 양화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터자시 선수가 한창 좋을 때에는 랭킹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근데 지금은 13위까지 떨어져 있는데 네. 뭐 모든 바둑 팬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중국 바둑계에서 이 상위 랭커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금 터자시 구단이 13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걸로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중국 랭킹 한 1위에서 글쎄요, 제 느낌으로는 한 15위까지는 세계대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랭킹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선수가 또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또 아니잖아요. 네.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고 결승 경험도 몇 차례나 있는 그 유명한 저우루이양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14위거든요. 확실히 칭이 두텁습니다. 네. 그만큼 초일류의 기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초일류 기사 하면 이제 10위권 내의 선수들로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중국 기사들 중에서는 세계대회 우승하고 아직도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초일류 기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10위권 밖에서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그 중국 바둑계 대부 네이핑 선생이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뭐 당시에도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했던 이야기가 만약 한국과 중국이 3대 3으로 붙으면 한국 쪽이 우세할 것이다. 그런데 한 10대 10이면 만만치 않고 20대 20이면 중국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됐을 뿐이고 특히나 중국 바둑계의 그 90%라고 하는 90년대생 기사들의 완전히 황금 세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아주 막강한 초일류층과 허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토자시 선수도 먼저 치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난전을 피했고요. 간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터자시 구단이 지금까지 중국 갑조리그에서 오전 5승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주장급 선수들 혹은 뭐 초일류급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둔 것은 없습니다. 네. 한국의 박하민 선수에게 굉장히 험난한 바둑을 승리를 거두긴 했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뭐 박하민 선수도 굉장히 잘 두었던 한 판이었고요. 그 외에 딩하오 선수가 눈에 띄는데 사실 주장급까지는 아니죠. 토자시 선수 오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 5판의 대국 주장전은 한 판도 없고요. 속기전에서 3승, 일반전에서 2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매번 대국을 할 때마다 다음 대국에서의 포석을 어떻게 짤지를 제가 알고 있는 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수의 네. 포석은 굉장히 고민 끝에 나온 포석이기 때문에 기다려지고요. 그만큼 준비를 하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좀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 기사들의 포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준비를 안 하면 정말 아, 아차하는 찰나의 순간에 뒤처지게 됩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되는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 여건이 포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일단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혹은 뭐 국가대표급 그런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거나 혹은 자기가 둔바둑을 복귀하는데 활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보다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실력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 네. 같은 형태에 대해서도 인공지능마다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음,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중국 네. 국가대표팀입니다. 아, 약간 환경적인 좀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포석을 많이 준비를 하고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평가를 다 들어봐서 자신의 생각과 맞춰보는 쪽으로 포석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음, 좀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사실 뭐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네. 정해져 있고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음,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거니까 뭐 네.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도 신시서 구단이 우상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물론 여기 이제 한 칸이냐 두 칸이냐는 다르지만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과 마찬가지로 여기 3-3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방향은 달라요. 네, 타자시 구단은 김지석 구단이 선택한 이쪽 막는 수가 아니라 네. 반대쪽에서 막아갔습니다. 반대쪽으로 막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기풍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극초반에 이쪽을 막느냐 이쪽을 막느냐는 그 수준 아, 높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돌려도 뭐 몇 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네. 많이 차이 나봐야 한 2% 차이가 날까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수를 선택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음, 옛날에 많이 두어졌을 때 화점에서 날일자를 어느 쪽으로 걸치느냐, 위로 걸치느냐, 아래로 걸치느냐,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맥락일까요? 네, 그냥 기풍적인 차이일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초반에 한 10% 정도 차이가 났을 때 한 집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 뭐 한 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 차이, 한 반집 정도라면 자신의 기풍에 맞는 포석을 선택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본인의 돌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쪽으로 넓은 형태를 만들어 갔는데요. 토자시 구단은 반대쪽으로 막아갔어요. 이것은 상단을 키우겠다는 뜻인 건가요? 네, 상변 쪽에서의 모양에 좀 기대를 걸고 있고요. 여기를 늘었을 때 흙이 이쪽 날짜를 선택을 하면 이미 이 정석 진행 자체는 되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쪽을 갈라친다든지 혹은 뭐 다가선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백의 의도이고 네. 서로 모양을 크게 키워가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쪽 부분을 만약 흙이 선택을 하면 그때 백이 여기를 밀어가서 이렇게 젖히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흙은 여기 모양을 키우고 백은 상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중용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여기 걸치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바둑 팬분들은
이 바둑을 보시면서 상변을 키워갈 거면 지금 그냥 밀어가서 키우지 왜 갑자기 이 선으로 빠지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여기를 당장 미는 것은 이 귀 쪽이 조금 불안한데요. 여기를 젖혔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막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인데 여기를 끊었을 때 바깥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순간 이미 백의 형태가 이쪽 부분이 약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끊는 수를 뒀을 때 여기를 잡지 못한다면 상변이 맛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방비하고자 여기를 내려서는 수가 아주 기묘한 한 수입니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행마의 힘이었군요. 지금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여기를 흙이 젖혀서 교환시키는 순간 여기 끊는 단점이 생기니까요. 네. 그 차이로 여기가 아주 큰 자리입니다. 아, 역시 대세점 쪽을 선택을 하네요. 네. 신진서 구단이 신예 기사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좀 더 강렬한 그런 바둑을 초반부터 구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바둑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바둑을 구사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느긋하게 짜는 성향이 있습니다.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진서 구단인데요. 대국 수도 많고 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 만도 한데 인터뷰를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크게 네. 힘든 것을 느끼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번 주 스케줄만 해도 신진서 구단이 월요일과 수요일에 LG배 32강과 16강전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나서 목요일에 국가대표팀에 나와서 훈련을 했고요. 네. 금요일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토요일에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스케줄에도 또 힘들지 않다고 말해주는 게 또 대견하기도 하네요. 네. 최근에 뭐 중국 바둑계, 한국 바둑계가 성적면에서 밀리고 네.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인터뷰도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좀 성숙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걸으면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한데 사실 저와는 나이 차이나 뭐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미성숙한 건지 신진서 구단이 많이 그게 성숙한 맞는 것 건지 같아요. 대화가 네, 잘 통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진서 구단이 꽤 어른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진서 구단이 올라가고 또 박정상 구단이 이제 내려가서 연령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6살 차이인데요. 제가 한 8살 내려가고 신진서 구단이 한 8살 올리고 자, 신진서 구단이 대세점을 차지하자 토자시 구단도 이제 우변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침입을 할 때 3선 실리선으로 이제 향하잖아요. 4선으로 뒀어요. 지금 2선에 빠져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미 답을 다 말씀해 주셨네요. 아까 김석 구단의 대국에서는 3선으로 갈라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선으로 두길래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이론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 3선으로 다가섰을 때는 여기가 틀어 막혀져 있거나 흙이 좀 더 집이 날 것 같을 때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짝 다가서서 뒷문을 깨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뭐 집이 날 자리 아니니까 좀 더 높게 가서 차라리 중앙으로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식의 행마를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론일 뿐 상황마다 뭐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떤 네. 선택을 해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장면은 확실히 높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높게. 이게 백이 낮게 되어 있다고 판단해 보면
지금의 자세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백이 이런 데 두 칸을 띄어서 흑도를 압박할 때에도 이게 낮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발 더 중앙으로 진출해서 네. 그게 퇴로를 막아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런 적극적이네요. 훨씬 더 압박하는 데에도 유리함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체력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뭐 큰 부담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중국 음식이 입에 잘 맞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잘 맞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비교적 잘 먹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선수들에 따라서는 중국 음식이 아예 뭐 괴로움으로 다가서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네. 신진서보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입맛이 안 맞으면은 너무 고생하잖아요. 네. 네. 사실 신진서보다는 한국에서도 약간 가리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가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진 않고 평소에 보면 잘 음식을 섭취합니다. 재밌는 것은 신진서 선수의 고향이 부산인데 네. 날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재밌네요. 또 한국 선수들 중에서 이 중국 그 향신료를 싫어하는 기사들도 좀 있는데요. 네. 몇몇 기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뭐 통합 예선이 중국에서 펼쳐지면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중국 출국을 포기하는 그런 네. 선수들도 있었고요. 아, 그 정도로 이게 참 먹는 것을 못 먹는다는 게 승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고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의 이 탑 랭커들은 처음엔 안 맞았다가 중국에 자주 가면서 입에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처음부터 잘 먹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국인 이상으로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박정선 구단 아닌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김지석 구단이 몇 수 위입니다. 아, 뭐 김지석 구단은 뭐 중국 음식 이것까지 먹어봤다 뭐 이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예전에 삼성화재배 그 결승을 중국에서 치렀을 때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로 가져갔을 때 그 돼지 뇌를 먹은 걸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그게 또 화제가 돼서 또 중국 지인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좀 특이한 음식을 많이 또 사가지고 오세요. 네. 그때 한 번은 정말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혐오 음식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를 이제 중국 현지에서 선물로 받아왔는데 그때 김지석 구단이 약간 제 탓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물을 준 분한테 김지석 구단이 한국 기사들 중에는 가장 그런 류의 음식을 잘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이 와서요. 네. 네, 기대치가 높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보고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 같이 먹자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좀 뺐습니다. 아, 아직 그 레벨까지는 안 되시네요. 네. 하변의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 터자시 구단이 좀 더 실속을 차리는 그런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실속을 차린 수인 건가요? 일단 여기 막는 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막는 수만 두렵지 않다면 네. 이 수가 좀 더 아래쪽으로 여기 막는 게 싫지 않다면 결국 100의 차지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일감상으로는 약간 의아한 게 흙이 막으면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단이 되는 수를 일부러 이제 만든다는 게 약간 이해가 가진 않는데 이렇게 행마가 됐을 때 이제 어느 네. 쪽이 약하고 어느 쪽이 강하냐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양쪽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백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된다면 백이 흑도를 압박하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흑이 여기를 틀어막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상황은 흑도 여기가
단단하게 형태를 구축하고 있고 네. 여기도 백이 지금 두다가 말고 손을 뺐잖아요. 그러면 흑보다는 백이 좀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선 충분히 여기를 막고 싸워볼 만합니다. 역시 그렇네요. 신진서 구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막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가 실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제가 좀 취소를 하겠습니다.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터자씨 구단이 했고요. 네. 급전이 벌어지겠습니다. 터자씨 구단이 91년생인데요. 중국의 그 황금 세대 중에서 가장 맏형급이고요. 91년생에는 세계대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우리양 선수도 있고 스웨 선수도 있고 또 지금 네. 대국한 터자씨 선수도 있고 딱 그때부터 해서 뭐 93년생의 뭐 탄샤오라던가 그 뒤에 이제 뭐 미팅 판팅 선수가 속한 96년생, 97년생의 커제 이런 이 중국의 초일류 선수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바둑계는 약간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로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배들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80년대생 기사들 중에서 지금까지 승부 제1선에서 초일류로 맹활약하는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 말고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 선수들은 80년대생 기사들에서도 계속 승부사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네, 일단 랭킹 3위 김지석 선수가 89년생이고요. 그렇죠? 강동윤 선수도 랭킹 9위인데 지금 89년생이고 10위권 밖에 12에서 20위 사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탑10 안에 박영훈 선수가 85년생인데 아직까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전에 여기를 늘면 일감이긴 했지만 터자씨 구단이 딱 원하는 바가 이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네. 신진서 구단이 그것을 조금 비틀었네요. 이렇게 늘어서 여기를 백이 받아주면 그때 이곳을 뭐 젖힌다거나 혹은 이쪽을 젖힌다거나 또는 뭐 아예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두텁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아까 그냥 늘고 여기 한 칸을 맞는 것보다는 좀 더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 흙 두 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근데 보여주신 변화도는 왜 필요한 돌인지 잘 모르겠어요. 흙이 늘고 네, 여기를 늘고 백이 이제 지켰을 때 네. 이미 이 두 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앙으로 젖히거나 아래로 빠지거나 하는 돌들이 왜 필요한 건가요? 보통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두 점 머리를 맞았을 때가 워낙 아픕니다. 이렇게 받으면 아래쪽 넘어가는 게 없던 그 넘어감이 생기고요. 네. 흙은 그래서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치받아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형태는 이제 치받아서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 형태 자체가 조금 우형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아픈 자리입니다. 급소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여기를 젖혀서 끊고 이쪽으로 돌파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쪽에서 뭐 강하게 쭉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역습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해 이쪽을 지키는 게 모양의 틀인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형태에서는 그 양쪽 모두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먼저 여기를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늘고 백도 지키는 것까지는 필연의 수순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흙의 선택입니다. 백도 있는 것은 약간 무거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어서 백돌이 공격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것보단 호구 자세가 조금 더 좋고요. 그렇다면 호구 쳤을 때 이 이후에
두 점머리를 젖혔을 때 힘은 좀 떨어지지 않나요? 대신에 이제 이쪽을 밀었을 때 호구 치는 자세가 훨씬 좋으니까 백의 안위를 돌볼 때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중앙 쪽을 선택을 한다면 이제 한 번 더 밀어서 흙이 여기를 끊는다면 이곳을 두고 가만히 이런 데를 늘어서 한 템포 빠르게 중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키는 수가 뭐 절대는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있는 것은 약간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먼저 젖혀가는군요. 가능한가요? 약점이 있는데요? 일단 신진서 구단도 가장 먼저 이 반격을 좀 생각을 해볼 테고요. 네. 과연 어떨까요? 일단 여기를 치받아서 받으면 여기를 내려서서 받고 뭐 흙이 그렇게 두진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면 여기 호구 쳐서 이 모양은 괜찮습니다. 백이 유리한 그런 변화도 있고요. 네. 흙도 물론 이제 여기를 치받는다면 이쪽을 젖혀서 대응할 확률이 높은데 이것과 이것, 이 수 교환 자체가 흙의 입장에서는 좀 두기 싫은 그런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는 역시 이 장면에서는 반격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반격을 한다면 대신에 백은 여기를 젖혀서 이 한 점을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여기 모는 수가 나갔을 때 이 축이 백이 유리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딱 만나네요. 좀 고민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흙의 선택지는 여기 내려서는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제 바둑에서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인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말에 딱 부합하는 수인데요. 이 장면에서 백이 둔다라고 한다면 백은 여기를 둘 텐데 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늘어서 차단을 하고요. 아까는 호구 모양이 여기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차단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데 이 호구 차단하는 것을 한 대포 빠르게 먼저 늘어서 여기를 지키면 그때 여기 호구 칠 수 있게 만드는 게 의미입니다. 만약 백이 일단 선택을 보죠. 아, 또 한술 더 떠서 젖혔습니다. 빠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같은 맥락인데 막아준다면 이어서 이 편이 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네. 여기를 끊어갈 때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이쪽 약점을 노리면서 약간 도움이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백이 안 맞고 이쪽을 끼운다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실전은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판단을 믿어봅니다. 역시 끼웠어요. 제가 앞서 이제 느는 수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 젖혔을 때 끼우는 변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를 말씀을 드렸고 신진서 구단은 실전에 강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쉽게 여기를 백이 끼워 이었을 때만 비교해도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한 칸 우측 여기에 있다면 여기를 끊는 수가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백이 끼우는 수가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백도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늘어서 3점을 잡는 쪽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흑돌이 한 칸 우측에 있을 때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것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2점 쪽이 축이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일단 일감대로면 한번 보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느는 게 일감인데요. 그럼 여기를 백이 틀어 막으면 늘면 쌍립을 서고 밀면 막아갑니다. 이 형태에서 안에서 살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쪽을 노려야 되는데 쉽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되게 자충을 이용해서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쉽게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되고 여기를 나와서 이런 데를 끊어가도 여기 단수 치는 게 있어서 백도 자충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이쪽 4점과 이쪽 모두 당장 백도를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아마 이런 수일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 교환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 붙이는 수가 통할지. 차단이 안 되는 건가요? 차단을 하면 이제 끊고 이어서 이 형태는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대신에 방금 전에 그 진행대로 갔을 때에는 일단 끊는 교환을 좀 아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그냥 붙이고 젖히면 비슷하네요. 여기 끊을 때 백이 끊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아까 형태로 말씀드리면 여기를 끊고 빈삼각으로 둘 때 여기를 붙이면 백이 이렇게 끊어서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진행이 누가 좋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흙은 여기서 살고 백은 날일자를 가고 이런 흐름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점은 당장의 요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 네. 거의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늘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아까처럼 여기를 붙이거나 혹은 끊고 붙이거나 뭐 그것은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외에 사는 길이 있다면 가만히 여기를 잇는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막는다면 아까처럼 끊고 다시 이쪽을 끊어가는 반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백이 막을 수 없는 자세이고 그렇다면 흙은 항상 여기를 두면 살긴 합니다. 단지 이렇게 사는 형태가 아까 형태와 비교해보면 아까 형태가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저의 일감입니다. 아까 형태가 이쪽의 방향이 반대로 돼서 이렇게 살아있고 대신에 여기는 하나 이렇게 붙여서 진행되어 있는 형태니까요. 끊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보통은 한 칸 뛰는 게 일반적인 모양인데 지금은 이쪽 부분에서 자충을 둘러싼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꼬부려 갑니다. 원래 저런 빈삼각의 형태는 우형이라고 해서 저런 수로 두면은 선생님한테 혼나는데요. 네. 지금은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전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역시 붙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늘어서 살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저수가 최선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을 젖혀서 반격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끊고 이어서
백에 이 한 점이 잡혀 있습니다. 나가봤자 여기를 꼬부리는 게 이 4점 쪽으로 선수로 듣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흙이 젖힌다면 백의 수는 3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 수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 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결국 똑같다. 아니죠. 어떤 의미죠? 네, 좀 더 수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자세가 뒷맛이 나쁘다라는 판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아까 형태가 이제 네. 여기를 끊고 단수를 쳐서 따내고 백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백돌이 없고 흑돌이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형태였는데 여기도 흑돌이 없고요. 근데 다음에 이제 여기 늘어가는 쪽이 선수여서 이 4점 쪽으로 공략하고 약간 활용 수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아까처럼 둘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이건 집으로는 네. 흙이 훨씬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진서 구단이 불만이 없습니다. 실리 대신 두텀을 선택을 했는데요. 실리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단 초반을 신진서 구단이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맛을 중시하고 있는 토자시 구단. 그렇네요. 계속 지금 그쪽 방면으로 돌이 놓여지는 거 보니까 그곳의 열범이 조금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아래쪽 사활로는 실전이 좀 유리함이 있습니다. 아까 형태가 이렇게 흑돌이 여기가 오면서 사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백이 안에서 살고자 했을 때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곳을 둘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게 여기를 뛰는 선택을 해서 하변 쪽으로 흑이 공격을 갔을 때 일단 여기 일선에 내려서져 있는 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자유롭고요. 나중에 살고자 단수를 쳤을 때에도 흑이 여기를 있는 형태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뭐 최소한 이런 데는 선수로 듣고 있고 네. 그리고 내려서는 것은 방비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훨씬 좋은 자세로 이쪽에서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터자시 구단이 아마 여기 한 칸 뛰기 위해서 그러고도 여기에 있는 백도를 살리기 위해서 실전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정말 짠 바둑을 보여줍니다. 네. 누가 봐도 일감은 중앙 쪽에서의 한 칸이었을 것 같은데 밖으로 내몰면서 일단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안영을 빼앗으면서 하변 백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터자시 구단의 대결 슛은 따라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입니다. 마지막 착점, 이 좌측 쪽에 커제 구단 이 2점 벌려져 있는 돌 한 칸을 띄어서 두터운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네,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한 칸을 띄어서 3점을 압박한 수가 눈에 들어오는 큰 자리는 아니었지만 공수의 요처였고요. 두어지고 보니까 과연이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호점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부분적으로 백이 타개를 한다면 이제 여기 붙이는 수가 타개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아, 이건 손을 뺐네요.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을 네. 때에도 여기를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에 상대방 돌에 한 칸이 지금 또 투자가 되어 있는데 또 손을 뺐어요. 조금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김지석 구단의 생각이 이 세 점이 당장 잡히지는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흑이 먼저 여기를 가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서 백도를 이제 내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내려서는 것이 지금 머리를 하나 내밀면서 이쪽 부분의 흑집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흑이 항상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서 바깥쪽을 단수를 치면서 틀어막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실리적인 선택을 해서 당장의 이 부분 공격은 두렵지 않고 공격으로 온다면 상변의 집 모양은 여기 단수가 방해하고 있다. 이게 김지석 구단의 생각입니다. 상변이 문제라면은 그냥 이 석점 쪽 석점, 백석점이 있는 쪽으로 중앙을 뛰어가는 것도 상변을 견제해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편이 실리적으로 이득이라는 뜻인 건가요? 백이 여기 나오는 건 집만 보면 공배니까요. 여기는 그래도 네, 꽤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단지 커제 구단의 공격력을 지금은 좀 좌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커제 구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무난하게 둔다면 여기서도 그냥 큰 자리를 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네. 급한 곳이 끝이 나면 가장 큰 곳은 역시 백은 여기 다가서는 수, 흑은 여기 두 칸 띄는 수입니다. 상대방의 손을 뺐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두어 나갑니다. 백이 생각보다는 형태가 탄력이 좀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항상 그 눈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을 주는 수법이고요. 네. 이쪽 패로 버텨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뭐 이런 데 붙여서 이쪽 부분에 한 집을 확보하는 것, 이런 탄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중앙 쪽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난하게 행마를 한다면 붙이고 느는 수가 떠오르고요. 흑이 이렇게 지금 가까이에 있지 않다면 원래 자주 두어지던 맥점은 여길 찝고 이렇게 젖히는 수인데요. 예를 들면 흑돌이 여기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정도가 이 날일자로 있다면 이런 식의 행마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를 끊었을 때에는 여기를 젖혀서 이 맥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방금 전처럼 진행이 돼도 이쪽 부분이 백이 선수라면 여기가 항상 이 귀 쪽으로 선수라면 여기를 젖히는 행마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찌벅하나요? 역시 맥점이군요. 탄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흑도 방금 전 장면에서는 저 호구 치는 한 수입니다.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오히려 이쪽으로 반격을 당해서 이렇게 되고 흑은 호구는 여기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어서 대응을 해야 그나마 귀에서 패가 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 이미 백이 여기 단수를 선수하고 이런 데만 호구 쳐도 바깥쪽 탈출, 여기 붙이는 수, 귀에 내려서는 수 여러 가지 보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건 흙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망했습니다. 네, 지금도 상용 맥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보다는 주변에 흙돌이 강해서 백도 약간 떨리는 형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당장은 이쪽 젖히는 수로 충분히 네.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김지석 구단이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일단 여기 패를 통해서 자체 패감을 사용을 하면 백이 두 번 연타를 어떻게 하더라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패를 통해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백돌이 이어져 있다고 보고 수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패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흙에 반발을 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인지를 추측해보니까 두 선수 모두 무서운 노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를 두고 젖히면 지금 커제 구단의 무시무시한 노림은 여기 내려서고 혹시 이렇게 공격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으면 여기 밀고 넘어가서 이 흑돌만 잡히지 않는다면 이 백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백의 수는 막상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이것이 커제 구단의 노림이었고요.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여기 먼저 젖힌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아까처럼 이쪽 부분으로 받는다면 뭐 젖혀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력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일단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없는 편이 타개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여차하면 뭐 바깥쪽 단수를 노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고 여기를 잇고 흙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는 이 교환이 있다면 백이 잡히지만 바깥쪽 단수를 통해서 늘어도 쭉 밀면 백도를 흙이 끝까지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환격으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네요. 수순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여기 있는 수를 두었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위기에 봉착할 뻔했고요. 김지석 구단이 그래서 틀어갔습니다. 언제나 선수라고 봤던 자리가 상대방의 또 무서운 반발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흙도 받아두었고요. 대신에 이 그림이라면 또 커제 구단이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반발을 했을 때 아까와의 차이가 여기 젖혀둔 교환을 백이 미리 했기 때문에 단수 칠 때 나갈 수 있다는 뜻이 있네요. 자충이 하나 지금 채워진 건데요. 106점. 문제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백돌과 이 흑돌의 교환이 없을 때는 여기를 쭉 단수 쳐서 몰아가면 네. 흙이 잡히는 형태였는데요.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백돌이 단수가 되면서 지금은 백이 잡힙니다. 김지석 구단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지요.
네, 지금 술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타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평범한 수법으로는 이 106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붙여서 변화를 구하고 있는데요. 백이 중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최악입니다. 여기를 끊을 때 이 빵따냄을 주면서 이렇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굴욕적이네요. 네, 백이 좀 네. 상상하기 어려운 안 좋은 변화이고요. 지금 안에서 사는 편이 없을까를 판단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 형태상으로는 김지석 구단이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술기로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어떤 술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빠져나가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여기 한 칸 뛰면 여기 끼워서 단수 치면 나가서 지금 축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고요. 그렇다면 안에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소린데요. 귀 쪽에 약간 뒷맛이 있는데 과연 엮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백도 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귀에서 맛을 노린다고 해도 수상전으로 가능한 건지. 전 지금 수익계 보다가 아무리 봐도 백이 죽은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백이 지금 김지석 구단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를 잇는 게 선수잖아요. 여기를 이으면 원래는 없었던 이 한 점을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몰아서. 원래는 이어서 안 되는 자리인데 백돌이 여기 미리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어서 흙이 여기를 지키면 여기를 젖히고 늘어갈 때 여기를 끊어서 늘고 이렇게 돌리고 여기를 젖히면 오히려 귀 쪽에 있는 흙돌이 잡혀 있습니다. 어딘가를 네. 뭐 먹여치거나 해도 백이 그냥 뒤에서 두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길 따내봤자 바깥쪽에서 단수 치면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계속 잡으러 가지는 못한다는 소린데요. 그런데 여기를 이으면 이번엔 흙이 여기를 혹시 입고 버틸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흙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수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 받는 이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흙이 여기 한 점을 살리긴 살리되 여기 젖히는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수가 최강의 버팀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이고 여기는 한 점을 잡히지 않아요. 이 상태면 아까랑은 조금 다르네요. 안녕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형 차이도 있고요. 더 무서운 수가 있는 건가요? 먹여치고 따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자세라면 아래쪽 단수 치면 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백이 잡히는데요. 네, 백이 잡혔습니다.
뭔가 김지석 구단이 이쪽 부근을 수익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커제 구단도 이쪽을 잇고 양쪽을 모두 커버하면서 잡으러 가는 빈상각의 묘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젖히는군요. 안 끊기나요? 이래서 김지석 구단을 다들 천재라고 하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일단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반대쪽에 있는 여기 6점은 버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흙이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흙이 그 수 되나요? 일단 여기 느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흙이 네. 늘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늘면 여기 단수를 당해서 이을 때 이런 식으로는 이제 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버리고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이건 잡히긴 했지만 백도 이 부분에 좀 활용이 있어서 백이 항상 원하면 이렇게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쪽 부분에 이제 활용이 있으니까 6점은 버리고 바깥쪽에서의 행마로 그것을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김지석 구단의 발상이었고요.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가 잡히긴 했지만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나쁜지 의문입니다. 한번 손 뺀 상황에서의 공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흙이 단수 쳐서 차단하는 것은요? 단수 쳐서 차단을 하면 여기가 항상 끊을 때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끊으면서 양단수를 만들고요. 네. 이제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흑은 당연히 여기를 단수 쳤다면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고 따내고 여기를 잡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치면 재차 여기를 한 점을 잡는 것과 이쪽을 패로 가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네. 백이 그냥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것보다는 흙도 패가 낫지 않나요? 근데 일단 자체 팩감도 많고 피해도 커서요. 아, 흙도 패 부담이 있는 거군요. 네, 지금 흑돌이 하나가 없는 상황이죠. 흑돌이 여기가 네. 없는 상황에서의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 차단이 어려운 거군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게 네. 지금 여기 이으면 다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태로 환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흙이 여기를 이어서 이 젖히는 걸 방해하는 빈상각의 묘수도 없고요. 네. 백이 이쪽 부분을 단수 쳐서 한 점을 잡는 것과 여기를 늘었을 때 공배를 바짝 채워볼까요? 바짝 채워도 네, 이렇게 하면 흙이 잡혔습니다. 흙이 어딜 둬도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두 번을 둬서 되는 수가 없어요. 이거 커제 구단 걸린 거 아닙니까? 워낙 중구냉기 1위 커제 구단의 포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면서도 멈칫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김지석 구단이 가만히 꽉 이으면 양쪽을 맛보기로 멋지게 타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럼 백이 귀에서 수단을 부릴 때 끊고 빠졌을 때 여기서 살려주겠다는 뜻 아닐까요? 근데 그 정도라면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두고 끊고 내려설 때 이쪽을 잡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림인데요. 이 정도라면 김지석 구단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백은 한번 손을 빼고 나서도 5집이나 내면서 그것도 바깥쪽에 뭐 완벽한 두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아 숨쉬는 백도를 만든 채 흠집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네. 진행이라면 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술 더 뜹니까? 정말 정확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먼저 내려서겠다는 생각이네요. 그 있는 수는 맨 마지막에 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를 돌리면 이으면 여기를 이어서 이제는 흙이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 선택은 못하고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서 중앙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이네요. 김지석 구단 중앙을 정말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진행이 돼도 사실 백이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좀 더 중앙 쪽을 중시하기 위해 먼저 끊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면 네, 끊어둔 것은 수순만 바뀌었지? 네, 결국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코제 구단은 어차피 중앙 쪽을 선택을 했고요. 네, 예상된 진행대로 해서 백이 안에서 살고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뭐 결과적으로 똑같긴 합니다만 여기를 먼저 끊고 이은 게 맞는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보통은 저런 장면은 끊어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여기서 혹은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 1단락을 해야 합니다. 네, 이었습니다. 커제 구단이 방금 전에 이은수가 정교하네요. 뭐 그런 형태는 실전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앞서 여기를 단수 친다고 말씀드린 것보다 실전에 있는 게 좀 더 유리함을 가져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차피 흙집 아니라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고 백이 밀고 들어가면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네. 흙은 이 패는 뭐 백이 부담이 없는 패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나중에 여기를 붙이는 모양이 나왔을 때 실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 자충이 채워져서 백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어져 있다면 여기서는 못 붙이는 건가요?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 백이 여기서 두 번 둬서 수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두더라도 흙이 손을 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까처럼 흙돌이 여기 오면서 자충 형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네, 거제 구단의 이은수가 정확합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여기서는 정말 왜 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그 반짝이는 기재로 천재로 불리었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네요. 네, 멋진 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꽉 입고 맛보기로 타게 하는 것. 역시 수익기는 김석 구단이네요. 그 좁은 자리에서 정확한 수순으로 5집을 만들면서 살았고요. 처음에 여기를 이제 붙이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뭔가 위기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 있는 수를 그 다음에 봤습니다. 근데 또 흙이 거기에 대응하는 여기 있는 빈사각을 또 그 다음에 발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지석 구단이 여기 젖히는 수를 발견한 건데 그 모든 것을 한참 전에 이미 예상을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이 선으로 젖혔을 때 이 수익기를 다 하고 두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느낌은 여기 젖혔을 때 정도에는 이 수법을 발견하고 있어야 지금처럼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없다면 여기 끊고 젖히는 순간 대위기였기 때문에 네. 실전에 김지석 구단이 아주 화려한 수익기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체감상은 저 인공지능 형세 분석보다 좀 더 백이 기분 좋은 흐름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어떤 파괴가 잘 됐군요. 그냥 인간의 뭐 감정이 형세 판단에 좀 섞여 들어간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부분에서 아주 멋진 잽을 날리면서 커제 구단의 공격을 무위로 돌렸기 때문에 일단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중국 인공지능도 지금 흑 입장에서 39.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백이 기분 좋은 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 흐름이 5대5라고 할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대 인간의 그 대결에서는 기세나 뭐 이런 부분이 형세에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커제 구단이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여기 끊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 그 수에 대해서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현란하면서 정확하고 화려한 맥점으로 멋지게 타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약간 조급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굉장히 잘 되네요. 저 좌상 쪽의 형태는 몇 번이고 다시 놓아보고 싶을 정도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의 사진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저 형태에서 맥점 날리고 딱 저 얼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상황에 딱 어울리는 표정인데요. 네. 방금 전에 나의 수법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어려웠던 좌상 변화 일단락이 되었고요. 자, 이제 다시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지금 하변은 102점 공격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별히 보이는 수법이 없다고 하셨고요.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 제가 그 중국의 인공지능 해설을 한번 참고하기 위해 봤는데 네. 놀라운 걸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인공지능은 여기를 백이 붙여갔을 때만 해도 김지석 구단이 실전처럼 타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보다도 더 인공지능 같은 수익기를 보여준 건가요? 네.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이쪽으로 젖히고 그냥 커제 구단이 실전에 두듯이 대응을 하면 흑이 7대3 우세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지석 구단이 여기 있는 그래서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이 수법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승률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김지석 구단의 이쪽에서의 행마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판을 바라보면 아직 뭐 형세가 결정난 정도까지는 한참 멀었기 때문에 네. 김지석 구단의 기분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끝까지 좀 더 집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커제 구단도 좀 냉정을 되찾아서 다시 큰 자리를 향하면서 당분간은 또 소강 상태가 될 것 같네요. 네. 좌상 쪽에서 김지석 구단의 선택은 정말 탁월하고요. 뭐 이달의 수법 이런 게 있다면 유력 후보입니다. 정말 교재에 쓰일 만한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많이 고급 교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다른 곳은 서로가
어느 정도 모양을 잡고 있고 뭐 크게 발전성이다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런 자리도 별로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김지석 구단도 여기를 침입을 해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과 흙이 차단을 하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맛보기로 보면서 우변의 모양을 지어갑니다. 네. 요즘 소목에서 이렇게 두 칸으로 굳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형태에서 눈목저로 다시 한번 지켰는데 보통 이런 형태는 완벽한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주변 배석을 보면 이 102점도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흙집을 인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맛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전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는 붙이면 수가 납니다. 네. 원래는 붙이면 여기를 젖힐 때 가만히 내려서도 그냥 귀에서 사는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여기를 넣으면 수가 쉽게 나고요. 그쵸.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변화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백은 보통은 그것보다 한 술 더 떠서 여기를 두고 이제 젖혀가는 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여기를 뚫을 때 이렇게 밀고 가서 완전히 흙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작전을 많이 들고 나가고요. 네. 뭐 백은 밀 수도 있고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법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인데 지금은 아까의 변화도 그렇고 그것보다 좀 더 흙 모양을 폭파시키는 이 형태에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두 점 쪽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 귀를 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백돌이 이쪽을 뛰어나가다가 바둑이 좀 더 두터워지면 그때는 굉장한 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직 보류네요. 지금 형태가 자체적으로는 수는 나지만 네. 백돌이 아직은 엷기 때문에 당장 노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침입하는 이쪽 공간에서의 수법도 백은 뭐 이쪽으로 침입할 수도 있었고 뭐 어깨를 짚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이쪽 침입했을 때는 여기를 다가서는 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좁지만 김지석 구단이 그래도 맛보기로 뭔가 타개를 하고자 여기로 갔고요. 네. 여기를 넘어가는 것과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묘한 자리에 갖다 놓았는데요. 어차피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커제 구단도 그냥 감각적으로 쉽게 두고 백이 쉽게 뭐 넘어가거나 한 칸 띄어서 타개할 때 다시 뭐 이쪽 날일자를 선택한다거나 좀 중앙 쪽을 발빠르게 두려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백이 먼저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커제 구단이 방금 전에 착수한 이곳은 급소 자리입니다. 지금 커제 구단이 백에게 빨리 여기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네.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한 술 더 떠서 이쪽을 밀어 올리면서 공격할 테면 해봐라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서 공수에 걸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 올 때 오히려 흙의 세 칸 사이를 노리면서 이쪽을 밀어가는 것도 하나의 맥점이거든요. 지켜라 하는 거죠. 네. 이 상대방 도를 중복화 만들기 위해서. 만약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키면 그 교환만으로도 중앙 쪽으로 한 발 더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백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커제 구단은 이 장면에서 그냥 공격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젖히고 뭐 또 한 번 젖히거나
해서 이제 모양을 좀 잡아가고 다음에 이제 공격을 노리게 되는데요. 과연 김지석 구단이 지금 당장 이 한 점을 움직이는 수비적인 자세를 취할지 아니면 여기를 밀어올리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지 다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해설에서는 그 미는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이 한 칸을 띄고 미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를요? 네. 네, 이 수는 정말 인공지능스럽네요. 근데 이 수는 제가 볼 때 인간이 둔 확률은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밀어가는 발상은 뭐 둔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이런 발상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방금 전에 그 교환시킨 그 인공지능의 생각을 한번 쫓아가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기를 그냥 밀면, 여기를 그냥 밀면 흙이 이렇게 젖히고 여기를 젖혀서 백을 여기를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단해서 공격을 들어가는 이런 강렬한 수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 교환이 하나 있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수의 교환이 없을 때에는 흙이 이쪽으로 붙여 나오는 게 있지만 이 수의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아주 통렬하게 여기 끊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흙을 차단을 못하게끔 계속 여기를 받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를 밀었을 때 흙이 이렇게 젖히고 늘어서 받았을 때에도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다음 급소로 찔러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좋은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때도 이득이고요. 보고 나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수법이긴 한데 그 발상을 인간이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김지석 구단은 어떤 행마를 보여줄까요?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입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